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정기분포 하는데, 자, 일단 연습 문제에서 질문을 먼저 해볼까요? 175쪽 성인이 어떤 거? 61번. 좋아요. 손은 기출 문제 해드릴게요. 자, 61번 보시면 확률 변수 x가 정기분포를 따르고 다음 조건을 만족을 한대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조건이 주어져 있는데 얘는 x가 64보다 클 확률하고 56보다 작을 확률이 똑같대. 그래서 이제 가를 잘 이제 추론하셔야 되는데, 봐봐. 얘를 이제 그 정기분포를 그려보자고요, 이렇게. 근데 정규분포에서 가장 중요한 건 평균이죠. 왜냐하면 이 정규분포 곡선이 여기 있는 평균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그죠? 이게 제일 큰 특징인데 지금 평균이 뭔지 몰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지금 그 별량 제곱의 평균이야. 근데 얘는 지금 분산을 구할 때 쓸 것 같아요. 그치? 왜냐하면 분산 변형식이 별량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지금 분산을 구할 때 쓰는 거고 이쪽에 있는 게 이제 평균을 구할 때 쓰는 거 같은 거야. 그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56이 여기에 이렇게 있고 찍 찍어서 여기에 64가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64보다 클 평균하고 64보다 클 확률하고 56보다 작을 확률이 똑같다는 거는 요거 두 개가 요 지금 평균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서 뭐 가에서는 자 56과 64의 평균인 거죠. 그러면 얘네 둘을 더하시면은 120이 되죠. 120을 2로 나누니까 평균이 60임을 여기서 알고 있는 거야. 그치? 그러면 자 봐봐. 이쪽에서 이제 뭐야? 분산을 구하는 건데 여기서 별량 제곱의 평균이 3616이고 60에 제곱하면은 3600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분산이 16이죠. 그지? 그러면 우리가 확률 변수 x라고 하는 게 정기분포를 따르는데 이 아이는 평균이 60이고 그 다음에 분산이 16인 확률 분포인 거를 확정을 지었어요. 그 다음에 요 지금 확률 구하는 건데 여기 이제 표가 여기 있는 이 지금 표는 뭐야? 표준 정규 분포표가 아니야. 그지? 왜냐면 우리가 뭐 전에 봤던 건 여기가 Z였거든요. Z. 근데 이제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자 보세요. 이제 우리가 이제 자 이렇게 있고 얘가 지금 정규 분포 곡선이고 여기가 평균이야. 그럼 여기가 첫 번째가 n 플러스 시그마고 얘하고 대칭되는 쪽에 n 마이너스 시그마야. 그지? 그 다음에 여기는 n 플러스 2 시그마 여기는 n 마이너스 2 시그마 이렇게 되는 거죠. 그지? 근데 자 지금 요 위에 있는 걸 보시면 여기는 확률 변수가 x예요. 근데 얘를 표준 정규 분포표로 표준화시키면 여기 있는 평균이 0이 되죠. 그지? 그 다음에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표준화 변수가 x 빼기 평균 시그마잖아. 그지?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자, 첫 번째 얘가 빵이 된 이유는 여기 있는 스몰 m을 여기다 집어넣은 거지.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자 스몰 m 플러스 시그마 빼기 m 분의 시그마니까 1이 돼요. 그래서 얘는 1이 되고 얘는 2가 되는 거고 얘는 마이너스 1이 되고 얘가 마이너스 2가 돼서 밑에 이제 그려진 게 표준 정규 분포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여기가 1일 때 1이고 2일 때 2잖아요. 그러면 얘를 예를 들어서 Z로 바꾼다면 얘는 Z 값이 여기가 1.5고 얘는 2가 되고 얘는 2.5가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지.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자 얘를 확률을 계산을 하시면 자 얘가 표준화 변수로 바뀌고 자 68에서 60을 빼고 4로 남으면 P, Z 2보다 작거나 같은 거죠. 근데 2에 해당하는 게 이거잖아, 그지? 그러면 자 어디 이쪽에다 그릴까? 이렇게 그려지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예요. 2보다 작은 확률을 물어봤어, 그치? 근데 0부터 여기 요 지금 표에 있는 거는 0부터 2까지 여기 색칠된 부분의 확률이 나와 있는 거잖아, 표에. 그러면 여기가 0.4772가 되고 2보다 작을 거니까 얘는 0.5에다가 0.4772를 더하면 답이 나오는 거지. 그러면 2로 끝나는 거니까 아이씨 뭐야 2로 끝나는 게 두 개 있네. 4번이 답이 되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얘를 보시면 확률 그 다음에 또 질문. 그 다음에 쭉 풀어줄게요. 자, 봐봐. 근데 지금 풀어주는 문제들이 다 셀에 있습니다. 셀에. 자, 확률 변수 x하고 y가 이런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얘네들이 똑같대. 그럼 먼저 얘네들을 표준화 시켜 보셔야 되죠. 그러면 얘가 x의 확률 분포고 얘는 y의 확률 분포잖아. 그러면은 자 얘를 이제 막 표준화 시켜야 되죠. 왜냐하면 여기는 확률 변수 x의 확률 그 평균 분산하고 그 다음에 확률 변수 y의 평균하고 분산이 달라. 그래서 정규 분포 곡선 모양이 다르단 말이야. 그럼 애매하잖아, 그치? 그래서 얘네들을 통일시켜서 표준 정규 분포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면 자 얘는 자 x 빼기 5 나누기 3이니까 여기서도 k 빼기 5 나누기 3이 되고 얘는 p y 빼기 16 나누기 4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k 빼기 16 나누기 4가 되죠. 그러면 자 요 녀석을 자 제가 p zx로 쓸게요. 얘를 그 다음에 이쪽은 이렇게 3분의 k 빼기 5 그 다음에 이 녀석도 표준화 변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 얘는 zy로 쓸게요. 그 다음에 4분의 마이너스 k 빼기 16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럼 이제 얘를 그러니까 얘하고 얘가 확률이면 똑같다는 거야. 그러면 어차피 여기 있는 표준화 표준 정규 분포에서 그려지는 건데 얘는 여기가 빵이거든. 그지? 근데 이 녀석이랑 자, 이 녀석보다 클 확률이랑 이 녀석보다 작을 확률이 똑같대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여기가 3분의 k 빼기 5가 돼서 얘보다 큰 확률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4분의 마이너스 k 16에서 4분의 마이너스 k 빼기 16보다 작은 확률이 똑같아야 되니까 그러면 그림 보시면 이 녀석과 이 녀석의 중점이 0이 돼야 되는 거죠. 그지? 그러면 4분의 마이너스 k 빼기 16 얘랑 얘가 부호가 반대겠지. 부호. 예를 들어서 얘가 플러스 1이면 얘는 마이너스 1일 거 아니야. 그죠? 아니면 요거 두 개 더한 게 빵이라고 해? 요거 두 개 더한 게 빵이라고 해도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거 두 개 더한 거가 빵인 걸로 풉시다. 이렇게. 그럼 여기다가 12를 곱하면 자 3 마이너스 k 빼기 16 여기다가 12 곱하면 4
k 빼기 5는 0이 돼요. 그러면 4k에서 3k 빼니까 k가 되고요. 마이너스 48, 마이너스 20은 0이 돼서 k는 68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 63번도 셀에 많은데, 자, 여기 옆에 보시면, 자, 얘들아, 니네 뭐야, 모의고사 보면, 자, 봐봐. 표준화 변수의 값이 클수록 성적이 좋은 편이다. 여기다 동그라미 쳐. 여기다가, 근데 이거의 의미를 알아야지. 이거의 의미. 왜 이거의 값이 클수록 성적이 좋다고 보는 걸까? 왜? 자, 봐봐. 여기서 지금 자, 국어라고 하는 게 있어. 국어. 봐봐. 이제 여기서 다르단 말이야. 국어를 뭐로 갈까? X. 국어는 확률 변수 X로 가고, 영어는 확률 변수 Y로 가고, Z는 확률 변수 또 Z로 가면 그런데 W로 갈게요. 그러면 이 녀석의 확률 분포는 평균이 50이고 분산이 표준 편차가 13이야. 그 다음에 영어 같은 경우에는 평균이 64고 표준 편차가 17이야. 그 다음에 수학 같은 경우에는 자 보세요. 평균이 60이고 표준 편차가 14거든. 그러면 얘네들을 이제 그려보면 이 녀석들의 확률 분포를 그려보면 여기 나오니? 잘리니? 봐봐. 잘려? 아니요. 너 이 자리에서 모니터 잘해야 돼. 자, 이렇게 있는데 얘는 여기가 X고 여기가 Y고 여기가 Z예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얘들아 평균이 50이니까 자,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50이라고 치자고. 그러면은 표준 편차가 그다음에 얘는 여기가 64라고 치고 얘는 여기가 60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얘네들의 확률 분포 그 정규 분포 곱하기 다 다르잖아. 그지?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어가 표준 편차가 제일 작잖아요. 그죠? 얘들아 표준 편차가 작다는 이야기는 아이들끼리 성적 차이가 안 난다는 거야. 성적이 고르다는 이야기야. 그죠? 근데 아이들끼리 영어 점수 차이가 많이 나는 거지. 그죠? 영어가 평균이 제일 높긴 하는데 표준 편차가 크다고 하는 거는 애들끼리 시험을 아주 잘 본 애들, 그러니까 시험을 아주 잘 본 애들도 많고 시험을 아주 못 본 애들도 많다는 거야. 점수 차이가 크다는 거야. 수학이 또 중간이네, 특이하게. 그죠? 근데 이제 어느 거가 제일 좋은지 모르잖아. 그 다음에 요 지금 뭐야 확률 분포도 다 다를 거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그려지고 얘 같은 경우에는 약간 넙대대하게 이렇게 그려지고 그렇지? 그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이거랑 이거의 중간이니까 어중간하게 그려져가지고 비교하기가 애매해. 근데 A의 성적은 세 과목 중 A가 상대적으로 잘 본 거를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그럼 석차가 잘 나오겠지. 그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알 수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얘네들을 지금 전부 다 통일시키는 거잖아요. 표준화 변수. 그죠?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안 돼. 똑같이 그리기가 힘드네. 똑같은 표준화 변수를 이렇게 만드는 거야. 근데 얘네들은 전부 다 평균이 0이야. 그지? 근데 봐봐. 여기 지금 확률 분포표에서 이쪽으로 갈수록 시험 잘 본 거죠. 여기가 50점이니까 이쪽으로 가. 여기는 뭐 50점보다 클 거 아니야. 그지? 여기는 확률 분포에서 이쪽에 있을수록 더 큰 거잖아. 그래서 Z의 값이 크다고 하면은 자 봐봐. 얘를 표준화 시켰을 때 Z가 여기에 있는 거랑 여기에 있는 거랑 다르지.
왜냐하면 여기에 있다면 얘가 상위 요 안에 들어가는 거고 여기쯤에 있으면은 얘는 그냥 딱 중간인 거고 여기쯤에 있으면 어중간하게 중간인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z 값이 클수록 시험을 잘 본 게 이쪽으로 그러니까 최상이잖아요. 상위에 들어가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z 값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요거 밑에 있는 거가 A의 지금 성적이네, 그치? 그러면 ZX를 구해보면은 국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지금 A의 성적이 65란 말이죠. 그러면은 65점에서 평균을 빼고 얘를 시키면 얘는 13분의 15예요. 그 다음에 ZY 같은 경우에는 A의 성적이 80이야. 82에서 평균을 빼고 이게 17입니다. 그러면은 17분의 이거에서 이거를 빼면은 뭐예요? 18인가? 18이고 ZW는 얘가 75점 받았네. 75점에서 62를 뺀 다음에 여기가 14야. 그러면 14분의 13이죠. 그럼 보시면 얘가 지금 제일 작지? 그러면 얘가 수학은 못 본 거야. 수학을. 왜냐면 지금 이 값이 1보다 작잖아요. 그 다음에 요거 둘 중에서 어느 게 더 큰 거는 내가 이거 분수 크기를 비교해야 되겠어? 보면 13분의 15가 제일 크죠? 얘가 제일 커, 그치? 그러니까 얘가 제일 크다는 건 뭐냐면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에 13분의 15가 있어서 국어는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이 영어인데 영어는 어중간하게 17분의 18이 있어서 뭐 한 이 정도 된 거야. 그지? 근데 수학은 뭐 여기가 지금 뭐야 14분의 13이니까 이 정도 된 거죠.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뭐 얘가 뭐야 상위 3%, 10%, 뭐 15%면 수학을 제일 못 본 거잖아요. 그래서 Z의 값이 클수록 성적이 좋다고 하는 거야. 얘를 표준화 시켰을 때 이쪽에 가까워질 테니까. 보시면 50점이면 이쪽이 뭐 100점일 거 아니냐. 이쪽은 빵점이고. 그죠? 그래서 Z의 값이 클수록 시험을 잘 봤다고 한 겁니다. 자, 보시면 수능 기출 문제죠. 어느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에서 시장까지의 거리의 평균이 1740m고 표준 편차가 500m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한데 근데 집과 시장까지의 거리가 2000 이상 되는 고객 중 15%, 2000 미만 되는 고객 중 5%는 자가용을 이용해서 시장에 온대요. 그렇죠. 왜냐면 머니까. 그래서 자가용을 이용하여 시장에 온 고객 중에서 임의로 한 명을 선택할 때 그럼 이거 뭐야? 뭐 했을 때 그러니까 시장에 오는 사람 중에서 걸어오는 사람도 있고 자가용 타고 오는 사람도 있잖아, 그지? 그럼 딱 보는 순간 조건 확률이지, 그죠? 자가용을 타고 오는 사람만 했으니까 그랬을 때 이 고객의 집에서 시장까지의 거리가 2000 미만일 확률을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얘는 지금 조건부 확률이랑 정규분포랑 섞었네, 그죠? 그러면 자 표를 좀 만들어 볼까? 2000 이상 2000m 이상 되는 거하고 2000m 미만 되는 거하고 자가용 타고 오는 사람 도보로 오는 사람 이렇게 되겠네, 그지? 그죠? 그러면 2000m 이상 되는 사람 중에서 15%, 그 다음에 2000m 미만 되는 사람 중에서 5%가 자가용을 타고 온대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얘를 A라고 할까요?
얘를 A라고 하고 시장에서 집까지의 거리가 2000m 미만일 확률이니까 얘를 B라고 하자. 그지? 그러면 이렇다는 가정하에 얘를 보는 거예요. 그죠? 조건부 확률. 근데 우리한테 자 뭔가 확률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미만일 확률 5%. 잠깐만 뭐야? 잠깐. 일단 먼저 여기서 이거부터 잡아야 되겠다. 자, x를 확률 변수 x를 자 시장까지의 거리가 이거잖아요. 여기 시장까지의 거리. 시장까지의 거리가 확률 변수 x고요. 얘는 평균이 1740이고 표준 편차가 500이니까 이런 확률 분포를 따라요. 그 다음에 얘를 B라고 하고 얘를 A라고 합시다. 그러면 자가용을 이용해서 시장에 온 거가 이게 B지. 그 다음에 집에서 시장까지의 거리가 2000 미만이니까 이걸 A라고 합시다. 그럼 우리한테 물어본 거는 P, A, 바 B죠. 그지? B라는 가정하에 A를 구하는 거잖아. 그러면 자 여기서 밑에가 P, B가 되고 자 얘네들이 P, A, 교 B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확률을 계산을 해야 되거든. 확률 5% 뭐야? 5% 2000 이상 되는 뭐를 A로 뭘 구해야 될지 모르겠네. 여기 15%가 애매하다. 15% 그럼 여기 있는 얘가 여기 있는 15하고 15%는 언제 써먹나? B가 작아요. 어렵네. 그러면 여기서 봐봐. 얘를 보세요. 어차피 조건부 확률은 이거 둘 중에 하나가 올라가는 거니까 얘는 B가 발생하는 게 A가 발생하고 B가 발생하는 경우랑 A가 발생하지 않고 B가 발생하는 경우로 쪼갤 수 있지. 세모 더하기 네모분의 세모로 올라갈 수 있잖아. 얘가 그지? 근데 얘를 구해야 되는데 P 여기서 P A 교 B를 구하려면 PA 곱하기 A가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B가 발생하는 건데 일단 여기 PA를 구해야 돼. PA 2000m 미만인 거. 그러면 여기서 PA를 구해볼게요. PA는 자 뭐냐면 여기 시장까지의 거리가 2000m 미만이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 얘를 이제 표준화를 시키시면 여기가 Z가 되고
2000에서 1740을 뺀 다음에 500으로 나눠줘요. 이렇게. 그러면 P, Z. 근데 얘가 힌트야. 틀림없이 저거를 이용할 수 있는 숫자가 나올 거야. 이거에서 이거 빼면 260인가요? 그죠? 그러면 500분의 260이야. 그러면 요거 두 개 지워지고 밑에를 100으로 만들면 위에가 52가 되죠. 역시. 그지? 그러면 얘는 P, Z가 0.52보다 작은 거야. 근데 얘를 그려보면은 여기가 0이고, 자, 여기가 0.5인데 여기가 0.2예요. 근데 0.52보다 작은 거니까 여기가 0.5지. 그러면 0.52보다 작은 거니까 0.7이겠지. 얘는 0.7이지. 그지? 그러면 요거가 0.7이에요. 요거가 0.7이고, 자 봐봐. A라는 가정하에 B니까, 자, 요거에 해당하는 게 이거네. 오케이? 요거에 해당하는 게 이거야. 그러면 100분의 5입니다. 그러면 얘는 1000분의 35야. 그 다음에 P, 얘를 구할 거야. 자, 얘를 구하면 P가 발생하지 않고 P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B가 발생하는 건데, 얘는 이 녀석이 0.7이니까 얘는 0.3이네. 그 다음에 요거에 해당하는 게 여기 15%야. 그럼 여기가 100분의 15가 되고요. 여기는 1000분의 45가 되지. 근데 어차피 여기서 얘들아, 자, 어차피 1000 없애도 되죠. 그지? 그러면 요거에 해당하는 게 35, 요거에 해당하는 게 45, 요거 두 개 중에 하나가 올라가니까 35지. 그러면 얘는 80분의 35. 5로 나누면 뭐냐? 16. 5로 나누면 7. 해서 답은 16분의 7. 이게 뭐냐? 조건부 확률하고 정규분포에서 확률 구하는 거랑 섞었죠. 근데 여기서 자, 얘를 A로 세팅하고 얘를 B로 세팅했을 때 여기에 있는 15%는 이거랑 이거 겹치는 거고. 잠깐만, 이거 답이 2번 맞지? 여기 있는 5%는 A랑 B랑 겹치는 거죠. 그지? 여기 있는 5%랑 15%가 요거임을 알아차리는 게 좀 어렵네. 그 다음에 사건 A를 요걸로 세팅하는 거. 그죠? 잘 받으세요, 문제. 자, 그 다음에 또 뒤에 179에서 질문. 179 없어요? 제일 끝에 거 이렇게 풀쳐. 네, 제일 끝에 거. 그럼 제일 끝에 거만 풀어주면 되겠네. 자, 169번 풀어줄게요. 자, 봐봐. 자, 얘들아, 한 번 시행을 하는데 10점을 얻을 확률이 5분의 1이고 2점을 잃을 확률이 5분의 4인 게임이 있어. 근데 0점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 게임을 1600번 독립 시행한 후에 점수가 832점 이상의 확률을 물어봤어. 근데 봐봐, 뭐 이렇게 반복한다는 거 보니까 니네가 이제 처음 잡을 때 내가 이항분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항분포는 여기 있는 x하고 여기 있는 p랑 똑같아야 돼. 이항분포는 무조건 확률 변수가 뭐냐면 사건 A가 발생하는 횟수야. 이것만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똑같은 행동을 반복했을 때 몇 번 나오는지 보는 거거든.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뭐 점수로 바뀐 거야. 그제? 그럼 얘는 니네가 생각하기에 가만히 있어 보자. 그러면 여기는 확률을 계산을 해야 되거든. 얘는 사건 A가 발생하는 확률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 아이를 정기분포로 풀려고 해서 처음에 이항분포를 구해야 되잖아. 이항분포를 구한 다음에 이 아이가 정규분포로 이렇게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건 A가 발생하는 확률을 계산해야 되는 거지. 왜냐면 지금 시행횟수 1600은 나와 있거든. 그죠? 근데 문제를 봐도 뭐야 사건 A가 발생하는 확률에 대한 정보가 없어. 그죠? 그러면 변수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변수를 10점을 얻을 확률이 5분의 1이고 2점을 잃을 확률이 5분의 4야. 그러면 자 얘가 지금 이항분포에서는 사건이 발생하는 횟수니까 뭔가 횟수를 바꿔야 되는데 이걸 그냥 10점을 얻을 확률로 되어 있단 말이지.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변수를 세팅을 합시다. 10점을 얻는 횟수를 x로 갈게요. 그러면 y는 2점을 잃는 횟수로 갈게요. 오케이? 그럼 이제 여기서 x랑 y를 구해야 될 것 같아요. 잠깐만. 여기서 그치. 10점을 얻는 횟수. 그러면 여기서 이 게임을 1600번 한다 그랬어. 그러면 x랑 y를 더한 게 1600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10점을 얻을 확률이 5분의 1이래. 5분의 1. 자, 5분의 1 어떻게 해야 돼? 830. 여기는 얘는 지금 점수잖아요. 점수. 얘는 지금 점수니까 여기서 832점이 나오려면 10점을 이렇게 하면은 10점을 얻는 횟수 해가지고 얻은 점수죠. 근데 2점을 잃는 횟수가 y번 나오면 빼기 2y 한 거가 832가 돼야 되겠지. 그지? 얘는 지금은 점수를 뭐 획득한 점수고 이거는 손해본 점수잖아요. 요거 두 개를 더해서 832가 되는 거지. 그러면 자 봐봐. 여기서 지금 우리가 뭐야 사건 A를 10점을 얻는 건 횟수라고 칩시다. 아무튼 여기서 x랑 y를 구해볼게. 그러면 얘를 연립 방정식으로 풀어야지. 그러면 얘는 5x 빼기 y 832를 2로 나누면 416이죠. 그 다음에 여기 x 플러스 y가 1600이야. 그러면 얘네들을 더했어. 그러면 6x거든. 그 다음에 얘네들을 더하면 2016이에요. 그러면 2016을 6으로 나누면 6, 3, 18, 21,
63, 18, 36. 그래서 x가 336이에요. 자, 보세요. 이항분포는 자, 여기 있는 요 지금 확률 변수는 반드시 사건 A가 발생하는 횟수만 돼. 이항분포는. 근데 여기가 지금 P야. 근데 여기서 10점을 얻을 확률이 5분의 1이니까 자, 얘를 이렇게 가자고. 얘를 10점이 발생하는 확률, 10점을 얻는 횟수로 바꿀게요. 10점을 얻는 횟수로 바꾸고, 그러면 얘는 10점을 얻는 확률로 하면 똑같이 맞춰졌지. 근데 지금 시행횟수는 1600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가 1600이고, 그 다음에 10점을 얻는 확률이 5분의 1로 주어져 있잖아요. 그지? 그럼 얘를 5분의 1로 가.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10점을 얻는 횟수가 336인 걸 지금 이 식을 세워서 얻었잖아. 근데 여기서 자, 요 점수에 대한 확률을 물어봤으니까 자, 얘를 정규분포로 바꿔요. 그러면 얘는 뭐야? 평균이니까 1600 곱하기 5분의 1 하면 1600 곱하기 5분의 1 하면 1600을 5로 나누면 5, 3, 15 320이지. 그 다음에 x에 대한 분산을 구하면 여기 있는 평균에다가 5분의 4를 곱하면 되는 거니까 얘네들이 곱하면 1280을 5로 나누면 되지. 2, 5, 12고 28 5, 5, 25 30 얘는 256이 되지. 그래서 얘를 이제 정규분포로 바꾸면 평균이 320이고 256은 16의 제곱이잖아요. 그치? 근데 문제에서 자, 점수가 자, 얘를 물어봤는데 x가 336인 거 구했잖아. 그러면은 x가 336보다 클 확률을 계산하면 되죠. 그러면 저기 정규분포로 바꿔놨으니 얘를 표준화 시켜보면 얘가 z가 되고 336 빼기 320분의 16이죠. 그러면 얘가 p, z가 16분의 16이니까 1이지. 그러면 정규분포표를 이렇게 그려보면 표준 정규분포표를 그려보면 여기가 1이거든. 근데 여기가 0.3413이야. 근데 우리한테는 여기를 물어봤잖아. 그죠? 그래서 0.5 빼기 0.3413을 계산하시면 되지. 그럼 답은 이거지. 자, 보세요. 자, 봐봐. 다시. 얘를, 그러니까 처음에, 자, 봐봐. 얘를 보고서 니네가 이항분포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이항분포는 여기가 반드시 사건 A가 발생하는 횟수야. 그것만 될 수 있어. 이항분포는. 근데 여기 지금 뭐가 발생하는 게 안 나와. 그래서 우리가 확률 변수를 이런 식으로 잡은 거야. 10점을 얻는 횟수. 그러면 이항분포에 집어넣을 수 있지. 그 다음에 여기 10점을 얻는 확률이 5분의 1이니까 이렇게 됐어. 근데 자, 10점을 얻는 횟수인데 문제에서 물어본 건 점수가 832점 이상 되는 걸 물어봤어. 그러면 이 점을 잃는 횟수를 y로 잡은 다음에 요 연립방정식을 세워야지. 모두 1600번을 할 거니까 x랑 y 더한 게 1600이고, 자, 여기 있는 횟수마다 10점을 얻고 여기 있는 횟수마다 2점을 잃으니까 이거에서 이거를 뺀 게 832가 되면 되잖아. 그래서 이거 연립방정식을 풀었어. 그랬더니 x가 336이 된 거야. 그죠? 근데 그러면 얘를 계산을 하는 거는 여기서 확률 변수 x가 336 이상 되는 걸 구하는 거니까 여기 있는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바꿔서, 그지? 바꿔서
계산하시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잘 보세요. 자, 오늘은 자, 통계적 추정을 나갈게요. 추정. 봐봐. 이건 아마 절반쯤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거는 막 개념을 잘 들으셔야 돼요. 봐봐. 얘들아, 우리가 통계학을 배우는 거는 뭐냐면, 자, 처음에 이제 통계를 조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전수조사가 있고 표본조사가 있어. 근데 우리나라에는 뭐 통계청이라고 하는 국가기관이 있지. 통계청. 통계청에서 10년인가 8년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전수조사를 해요. 그러면 뭐 통계청에서 여러분들 집에 통계청에서 나왔어요 하는 어떤 아줌마가 와가지고 무슨 표 그거 뭐 목록을 가지고 다 체크를 해요. 집에 TV가 몇 개인가, 4인 가족인가, 얼마인가 그런 것들 다 실제로 다 조사를 해요. 몇 년 전에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본 적이 없지.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 있을 때 와요. 그 다음에 저는 옛날에 대학교 때 이거 아르바이트를 해본 적이 있어요. 통계청에서 해가지고 대학교 때 친구들이 이걸 막 가재. 그래서 그때 내가 했던 게 뭐였냐면은 저기 뭐 도봉구에 가가지고 도봉구에서 무슨 뭐 창동인가 어디에 슈퍼마켓이 몇 개인가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슈퍼마켓에 가가지고 슈퍼마켓 주인한테 그것까지 막 평수까지 조사하는 거. 해가지고 하루 종일 하면은 그때 그 당시 돈으로 8만 원인가 줬던 것 같아. 그래서 친구랑 둘이서 이거 재미겠다 싶어가지고 그때가 여름이었는데 둘이서 도봉구에 가가지고 막 슈퍼마켓 조사를 다녔거든. 근데 실제로 막 통계청에서 전수조사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 있을 때 여러분들 집에 찾아와. 실제로 해가지고 다 조사해. 이거를. 그런 게 있는데 이거를 하면 돈이랑 시간이 많이 들겠지. 그죠? 근데 전수조사를 하면 좋은 게 뭐냐면 정말 정확하게 조사를 할 수 있어. 근데 표본조사는 뭐냐면 이 중에서 그냥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우리 동네에 있는 모든 가구를 조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 동네에서 뭐 100가구만 해요. 그러면 얼추 맞아. 근데 자, 일부분만 조사하는 게 표본조사예요. 그래서 모집단이라고 하는 건 전체 실제고 표본은 여기서 그냥 뽑는 거야. 이거를 추출이라고 해요. 추출이라고 해. 근데 자, 얘를 모집단이라고 하고 얘를 표본이라고 하고 추출인데 그냥 이런 관계야. 봐봐. 대통령 선거에서 하는 건 진짜로 전수조사예요. 표 하나하나 전부 다 대표하잖아요. 대통령 선거에서. 그죠? 근데 니네 출구조사라는 거 알아? 대통령 선거할 때 투표하고 나온 사람들한테 이렇게 설문을 해요. 대통령 선거 방송을 유심히 보지 않았지, 니네가. 그죠? 하면 이제 우리 여기 동사무소 있잖아. 동사무소 앞에서 투표하고 나온 사람들한테 대충 물어봐요. 그래서 여기서 100명한테 대충 물어보잖아? 그러면 결과하고 실제 결과하고 거의 95% 맞아요. 그러니까 비율을 들어드리면 이런 거야. 얘들아, 소금물이 이렇게 있어. 소금 여기에 지금 소금이 녹아 있단 말이야. 그럼 소금이 이렇게 골고루 녹아 있을 거 아니야. 소금이, 그치? 소금이 골고루 녹아 있는데 니네가 이 부분에 소금물을 펐어. 이 부분에 소금물을 푼다고 해서 전체 농도하고 차이가 많이 안 나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예를 들어서 또 이런 거야. 서울 시내 17세 남자 고등학생들의 키를 조사할 거야. 그러면 서울에 있는 모든 17세
뭐야, 고등학교 1학년 애들이 싹 모아가지고 키를 잴 수가 없잖아. 그지? 그러면 대충 여기 막 강서구에 있는 뭐야, 버스 정류장에 모여있는, 아니 뭐야, 대일고등학교 앞에 가가지고 대일고등학교 끝나고 나온 애들 중에서 10명을 뽑아. 그 다음에 그거 뭐 다른 학교에 가서 또 10명을 뽑아. 그래가지고 그 키에 뭐냐, 키를 가지고 평균을 내잖아요. 그럼 실제하고 거의 비슷해. 그러니까 가장 잘 이해하는 게 이거야. 소금물이야. 소금인데 소금이 다 골고루 녹아있을 거 아니야. 그지? 소금이 골고루 녹아있는데 니네가 여기서 소금물을 위에서 푸나 여기에서 푸나 소금물 농도는 거의 막 똑같을 거 아닙니까? 자, 보세요. 그래요. 이런 거 뭐 깊이 얘기해 줄 필요가 없어. 어차피 자, 임의 추출. 모집단에서 속하는 각 대상의 확률로 추출대로 하는 방법. 자, 복원 추출. 한번 추출된 자료를 되돌려 놓은 후 다시 추출하는 거. 이거 뭐예요? 독립이죠. 그 다음에 비복원 추출. 한번 추출된 자료를 되돌려지 않고 다시 추출하는 거. 비복원 추출. 종속이지. 그런데 자, 봐봐. 예를 들어서 자료의 개수가 n개인 모집단에서 n개의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이거 세 가지가 있어. 자, 복원 추출을 하는 거는 중복순열이야. 예를 들어서 모집단이 100명이야. 근데 여기서 표본의 크기가 4인 거 추출을 할 거야. 그러면 여기 1부터 100까지 이렇게 있잖아. 그지? 그러면 복원 추출은 내가 여기서 하나를 여기다 또 1, 2, 3 쭉쭉쭉쭉 100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얘가 이제 처음 있는 사람이 뽑아. 그러면 얘가 이 중에서 100명을 뽑을 수 있지. 그러면 2번을 뽑았다고 쳐봐. 그 다음에 얘가 여기서 100개 중에 하나 뽑을 수 있지. 근데 얘가 또 100개를 뽑을 수 있는 이유가 뭐야? 얘가 2를 뽑았는데 2를 다시 집어넣었지. 원래 상태로 복귀를 시켰지. 그 다음에 또 얘도 100개를 뽑아. 그 다음에 네 번째 얘도 또 100개를 뽑아. 그러면 복원 추출이 되죠. 그래서 근데 이거 그닥 중요하진 않아요. 안 나와 시험에. 여기 있으니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비복원 추출 같은 경우에는 자, 한 개씩 추출을 하면, 자, 봐봐. 여기에서 내가 비복원으로 추출을 할 거야. 이렇게 4개를 뽑을 거야. 그러면 비복원이니까 처음에 얘가 100개 뽑을 수 있잖아. 1번을 뽑았어. 그러면 얘는 99개 뽑을 수 있지. 그지? 2번 뽑았어. 얘가 근데 이제 비복원이니까 얘네들이 뽑은 거 다시 집어넣을 수가 없잖아. 그러면 세 번째에는 98개 뽑을 수 있고 네 번째에는 97개 뽑을 수 있지. 그러면 100 곱하기 99 곱하기 98 곱하기 97이니까 순열이지. 그지? 그 다음에 4개를 동시에 뽑아. 그럼 여기서 자 100개에서 그냥 4개를 표본을 4개를 뽑으면 되잖아요. 그죠? 자, 보세요. 문제를 볼게. 자, 다음 중 표본 조사가 적합한 것을 있는 대로 고르래. 그러면 자 봐봐. 그닥 중요하지 않은데 얘들아 건전지의 평균 수명을 조사할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거를 점수 조사를 하면은 건전지가 다 약이 없어지잖아. 그러면 얘는 표본 몇 개만 뽑아가지고 조사를 해야 돼. 그 다음에 얘네 둘은 실제로 한다고 전수조사를 통계청에서 10년에 한 번씩. 그 다음에 과일 같은 것도 당도를 조사할 때 전부 다 하면 과일을 다 전부 다 먹어봐야 되잖아. 그래서 요거 2개는 표본 조사하는 게 좋죠. 그지? 보세요. 이제 아까 한 거야. 1, 2, 3, 4, 5가 있는데 자 5개 공에서
세 개의 공을 다음과 같이 추출을 할 거야. 한 개씩 복원 추출을 할 거야. 그러면 1, 2, 3, 4, 5 1, 2, 3, 4, 5가 있는데 여기서 복원 추출을 하면은 뭐야? 중복순열이잖아. 얘는 5파이 3이야. 그 다음에 한 개씩 비복원 추출을 하면은 5p3이야. 그 다음에 세 개를 동시에 추출하면은 5c3이야. 오케이? 자, 쓸데없는 데서 시간 낭비를 많이 했어. 보세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건 여기인데, 자, 봐봐. 아무튼 뭐 모집단은 전체야. 모집단 전체. 자, 어느 모집단에서 조사하고자 하는 특성을 나타낸 확률 변수를 x라고 했을 때 x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라고 하고, 이거를 기호로, 자, 모평균은 스몰 m, 모분산은 시그마 제곱, 모표준 편차는 시그마야. 자, 그런데 여기에 용어가 많이 나와요. 자, 모집단에서 추출한 n개의 표본을 x1, x2, xn이라고 했을 때 이들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라 해. 이것을 각각 기호로 x바, s제곱, s로 써. 자, 그런데 모두 9개가 나오거든? 근데 또 뭐가 나오냐면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분산,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에서 모두 9개가 나와. 근데 이제 이거를 제가 자 이해를 시켜 드릴게요. 자, 보세요. 봐봐. 니네가 알아야 되는 게 모평균, 모분산. 처음에 요 개념을 잘 잡아야 돼. 모표준 편차. 이렇게 세 개가 있어. 얘는 스몰 m. 자, 얘는 시그마 제곱. 시그마야. 그 다음에 표본 평균.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 이렇게 또 세 개가 있어. 얘는 x바야. 그 다음에 얘는 대문자 s제곱이고 얘는 s야. 근데 괜찮아 얘들아. 이거 빼고 이거 두 개는 거의 안 써. 오케이? 우리는 표본 평균 위주로 갈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표본 평균이 뭔지를 이해를 시켜줄 거야.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지. 그 다음에 자, 여기 있는 표본 평균의 평균이야. 표본 평균의 평균. 그럼 얘는 2x 바를 의미하는 거야. 오케이? 자, 요 안에 있는 게 표본 평균이잖아. 근데 니네가 이거에만 요것만 신경 쓰면 돼. 요거 두 개는 안 나와. 자, 표본 평균의 평균이야.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의 분산. 자, 표본 평균의 분산이야.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해서 이렇게 모두 9개가 있어. 이렇게 모두 9개가 있어. 자, 근데 이제 요거 두 개는 책에 식은 나와 있지만 거의 안 쓰고 우리는 이 표본 평균을 이것만 이해하면 돼. 이것만. 다 고쳤어? 네. 다. 숙제 다 한 거야? 그 투자 받은 거밖에 없어? 숙제 다 했어? 무슨 숙제? 어제 낸 숙제. 네. 그럼 숙제 해와. 네. 자, 봐. 자, 이렇게 할게. 자, 대일고등학교에 대일고등학교 2학년이 300명이라고 치자. 어? 그러면 얘는 뭐야? 모집단이지.
그죠? 대일고등학교 1학년이 대일고등학교 1학년 전체가 300명이야. 그러면 여기 있는 300명을 가지고 내가 실제로 그러니까 1학년 학생의 키 300명의 1학년 학생의 키를 조사를 할 거야. 그러면 내가 이 300명을 실제로 줄자를 가지고 키를 잴 수가 있잖아. 그지? 그때 나온 평균이 모평균이야. 그죠? 그 다음에 평균이 주어지면 분산도 나올 테고 그 다음에 표준편차 이렇게 세 개 다 구할 수 있잖아. 실제로 300명을 다 조사할 수 있잖아. 얘가 모집단이야. 응? 그런데 대일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얘들아 30명씩 10개 반이 있다고 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자 반이 뭐야? 표본이야. 여기가 300명을 다 조사하는 게 아니라 일반 애들만 딱 불러서 조사를 하는 거야. 그럼 얘가 X1 바야. 그래서 이렇게 뽑았어. 그러면 일반 학생들의 키의 평균이야. 그러면 얘는 어떻게 구하냐? 얘는 자 여기는 대문자 X는 대일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한테 번호를 매긴 거야. 1번부터 30번까지, 그지? 그죠? 대일고등학교 1학년 일반 학생들의 키를 다 더한 다음에 30으로 나누면 이게 일반 학생들의 평균이죠. 그지? 얘가 표본 평균이야. 잘 들어. 내가 지금 이거 설명하는 것만 이해하면 끝나 그냥. 그럼 근데 2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얘가 X바2야. 2반 애들이야. 2반 애들도 30명이 있어. 근데 얘는 위에 아무것도 없지? 여기 있는 거 하나하나는 대일고등학교 학생들이야. 자, 31번부터 60번까지 있어. 그럼 이게 2반 학생들의 키를 실제 키를 다 더한 거잖아. 그러면 이렇게 30으로 나누면 되는 거지. 그죠? 근데 모두 반이 몇 개 있다 그랬어? 10개가 있다 그랬잖아. 그죠? 그럼 얘는 뭐겠어? X 271부터 X 300까지를 300으로 나눈 거지. 10반 학생들, 그치? 자, 봐봐. 여기 있는 표본 평균은 반평균이야. 자, 여기 대일고등학교 실제 학생들이 300명이 있는데 얘네들은 지금 모집단이잖아, 그지? 모집단인데 여기서 내가 일반 그랬어. 그러면 일반 학생들이 표본으로 뽑힌 거야. 근데 일반 애들이 좀 키가 작다고 치자. 그래. 그러면 얘네가 뭐 171.1이 나왔어. 그 다음에 2반 학생들은 173.7이 나왔어. 쭉 이제 반마다 평균이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제일 마지막 10반은 운동하는 애들이 많아. 그럼 얘는 180.1이라고 치자. 자, 보세요. 여기 있는 거야. 모평균은 상수야. 상수. 얘는 상수야. 상수는 뭐야? 바뀌지 않는 거지. 내가 여기 대일고등학교 학생들 300명 키를 실제로 재면 여기 있는 이 모평균은 절대로 안 바뀌잖아. 고정되어 있는 값이잖아. 그런데 여기 있는 표본 평균은 변수야. 변수고 여기 있는 표본 평균을 확률 변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표본 평균의 평균 구하고 표본 평균의 분산 구하고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구하는 거야. 왜냐하면 얘는 여기 있는 표본 평균은 내가 표본을 어떻게 뽑느냐에 따라서 계속 바뀌지. 그죠? 내가 예를 들어서 표본을 1반을 뽑으면은 이건데 2반을 뽑으면 이걸로 뭐 바뀌고 10반 애들을 표본으로 뽑으면은 이 지금 표본 평균이 계속 바뀌잖아. 오케이? 자, 봐봐. 얘들아, 표본 평균은 반평균이야. 오케이? 그러면 자 보세요. 처음에 여기 있는 거 봐봐.
얘는 뭐야? 반평균의 평균이지. 여기는 반평균을 평균을 낼 거야. 그럼 내가 실제로 계산을 해볼게. 자, 에이씨, 칸이 좁네. 이걸 지울게. 칸이 좁으니까. 그럼 이제 실제로만 평균을 구해보면, 자, x1, x30분의 30. 그지? 얘가 뭐야? 일반 학생들의 표본 평균이지. 그 다음에 x 271 점점점점 x 300 분의 30이야. 이게 일반이고 얘가 지금 10반이잖아, 그지? 그럼 지금 반이 모두 몇 개 있어? 10개 있잖아. 그러면 여기 있는 반평균의 평균은 이걸 10으로 나눠주면 되지. 그지? 일반 평균, 2반 평균, 10반 평균이잖아. 지금 얘를 하는 거야. 어? 그러면 얘를 계산하면 와 씨 300분의 x1부터 x1부터 x300이 되지. 오? 이씨 이거 뭐야? 이거는 내가 실제 300명을 다 키로 잰 모평균이랑 똑같지? 오 대박. 반평균의 평균은 무조건 모평균이랑 똑같아. 오케이? 자 다시 여기는 뭐 모평균은 내가 대고등학교 1학년 학생 300명을 실제로 다 키를 잰 거야. 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표본평균은 자 대고등학교에서 일반 나와 그럼 내가 표본을 뽑은 거잖아. 그지? 일반 학생들의 반평균이야. 근데 얘가 확률 변수가 되는 이유는 1반의 반평균하고 2반의 반평균하고 3반의 반평균이 내가 뽑을 때마다 변하잖아. 그래서 얘를 확률 변수로 보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내가 이거는 막 설명조차 하지 않지. 왜? 안 물어보니까. 이것만 중요해. 표본평균. 그럼 이거는 뭐야? 그 대고등학교 1반부터 10반까지의 반평균의 평균이지. 근데 얘가 모평균이랑 똑같아. 실제 평균이랑 똑같아. 지금 얘가 수식으로 증명이 들었잖아요. 그죠? 오씨 그러네. 얘가 x1 바잖아. 얘는 x10 바잖아. 일반 평균, 2반 평균, 10반 평균을 다 더한 다음에 10으로 나누면 이게 반평균의 평균이지. 근데 뭐 얘네가 뭐 171.2고 얘네가 173.7이고 뭐 얘네가 181.2였다고 쳐봐. 여기 있는 반평균의 평균을 낸 거야. 그러면 얘는 무조건 실제 평균이랑 똑같아. 이해했어요? 좋아요. 이해가 안 돼. 자, 봐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자 여기 있는 표본 평균은 x1부터 xn까지를 n으로 나눈 거야. 야 아까 내가 그새 또 지웠네. 일반 평균 구할 때 x1부터 x30까지 30으로 나눴잖아. 요게 이제 표본 평균의 식이야, 그지? 그죠? 그러면 얘를 좋아요. 그다음에 이제 분산. 자, 이거는 뭐 반평균의 분산이야. 근데 이제 이거를 처음에 이제 직관적인 방법으로 설명을 해줄게. 자, 예를 들어서 얘네가 실제 평균이 173.2라고 치자. 어? 그러면 자 173이 제일 많겠지. 이거는 지금 실제야. 실제 뭐야? 모평균이야. 그 다음에 뭐 175도 있을 거고 170도 있을 거고 177도 있을 거고 167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숫자 크기만큼 사람이 많이 있는 거야. 여기는 대고등학교 실제 모평균이 173이면 사람들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런데 봐봐. 얘네들은 얘는 좀 차이가 크다. 178점이라고 쳐봐. 그러면 여기 있는 반평균의 평균은 예를 들어서 175라고 치면 여기는 뭐 반평균은 평균끼리 해봐야 174 이만큼 있을 거고 또 176 이렇게 있을 거고 또 177 이렇게 있을 거고 173 이렇게 있을 거라서 얘는 실제 모평균보다 작아. 봐봐. 얘는 실제는 얘네끼리 뭐 차이가 많겠지. 그죠? 근데 여기 있는 반평균끼리는 정말로 키가 조그만 애들을 쭉 모아놓거나 키 큰 애들을 전부 다 모아놓지 않는 이상 반평균끼리 차이가 별로 안 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건 이제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방법인데 잘 모르겠으면 수식으로 증명해 드릴게. 자, 봐봐. 여기는 표본 평균식 이거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 이거는 얘를 증명을 해보면 이제 이런 거죠. 이 x바는 자 여기 저기서 x바가 n분의 1 x1 x2 점점점점 xn이지. 여기서 노란색에 해당하는 게 x바지. 노란색에 해당하는 게 얘가 x바지. 그러면 얘는 n분의 1 2x1 n분의 1 2x2 점점점점 n분의 1 2xn이지. 그지? 근데 얘는 모평균이야. 그럼 얘는 n분의 1이 n 곱하기 n만큼 있으니까 스몰 n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표본 평균의 분산은 이렇게 있는데 자 얘네들은 요 분산 같은 경우에는 요 지금 확률변수 앞에 뭐가 곱해져 있으면 이렇게 제곱으로 나오잖아. 이렇게. 그지? 그런데 얘는 모분산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모두 n개 있는 거지. 그래서 n분의 시그마 제곱이에요. 자, 요거 두 개 적으세요. 그 다음에 책에 보시면 봐봐. 니네 설명해도 좀 어려워하는 것 같은데. 봐봐. 이렇게 있잖아. 봐봐. 표본 평균식은 중요합니다. 요거 여기다가 이거 별표 치시고 이거는 꼭 외워야 돼. 이건 반드시 외워야 되고. 요 지금 자리에다가 요걸 적어. 이거 두 개를 요 밑에다 적어.
그래서 이 결과만 기억하시면 되고 이거는 예전에 어느 학교에서 이거 증명하는 걸 내가지고 그 다음부터 그냥 수식으로 가르치는 거야. 근데 이게 증명할 줄 몰라도 돼. 근데 수식은 보면 심플하죠. 그지? 봐봐. 여기서 이거는 꼭 외워야 돼. 표본평균. 요거 하나하나가 실제 양이야. 됐어요? 자, 보세요. 여기 표본분산이 있는데 여기가 n-1로 되어 있죠. 이거는 그냥 봐두시고 이거를 표본분산을 내진 않는데 저기서 n-1로 빼는 거가 뭐 자유도인가 뭔가 해가지고 있어. 근데 그건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아니야. 그래서 이건 그냥 식만 알고 있어요. 근데 외울 필요는 없어. 이거 물어보는 건 별로 안 나와. 안 나오고 표본평균은 확실하게 기억을 하시고 여기 있네. 모평균은 상수지만 표본평균은 추출한 표본에 따라서 값이 바뀔 수 있으므로 확률 변수다. 이게 되게 중요해. 오케이? 자, 그래서 표본평균의 평균은 그러니까 뭐 반평균의 평균은 실제 평균이랑 똑같아. 그 다음에 표본평균의 분산은 실제 분산보다 작아. 표본의 개수만큼. 오케이? 그럼 이것만 외우면 이거는 저절로 따라오는 거죠. 여기다 루트 씌우면 되는 거니까. 이것만 외우면 돼. 결과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보세요. 자, 이런 거야. 모평균이 스몰 m이고 모표준 편차가 m인 모집단에서 크기가 m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표본 평균 x바에 대해서 다음에 성립한다. 자, 이거를 이렇게 써줄게. 자, 봐봐. 앞으로 그냥 x라고 쓴 거는 무조건 모집단이야. 자, 모집단의 평균과 모평균하고 모분산이에요. 그러면 얘를 표준화 시키면 z는 x 빼기 n분의 시그마고 얘는 평균이 0이고 1로 바뀌지. 그런데 자, x바 얘는 표본평균이야. 표본평균의 확률 분포는 자, 모평균은 똑같고 여기 있는 모분산이 n분의 시그마의 제곱이 되잖아. 그지? 그래서 얘를 표준화 시키면 자, z는 x바 빼기 스몰 n분의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바뀌고 얘도 이렇게 되지. 이 두 개를 적어. 의외로 나중에 헷갈릴 때 저걸 보면 덜 헷갈릴 겁니다. 오늘은 그냥 개념 설명만 해야 되겠다. 그것만 기억하면 돼. 아, 표본 평균은 내가 아까 설명했을 때 반평균이구나.
그다음에 표본 평균의 평균은 반평균의 평균인데 걔는 모평균이랑 똑같아요. 이걸 뭐 표준화 시킨 거고, 그지? 이렇게 써두면 헷갈릴 때마다 아 얘는 모집단, 얘는 표본 평균의 집단이야. 자 그런데 자 실은 여기 있는 보충학습의 별표 치시고 이걸 반드시 여러 번 읽어보셔야 돼. 자, 보충학습의 별표를 치시고 자 봐봐. 원래는 이거를 뭐 제가 막 문제를 풀어주는데 여기에 개념 원리에 너무 잘 돼 있어서 이거를 그대로 같이 볼게요. 자, 봐봐. 숫자가 0, 2, 4, 6 4개가 있어. 근데 여기서 한 장씩 꺼냈을 때 카드에 적혀 있는 숫자가 확률 변수 x야. 그러면 여기 있는 x의 확률 분포를 우리가 구해보면 어차피 카드가 4개이고 우리가 카드에서 숫자를 하나씩 뽑을 거잖아요. 그러면 자, 카드에 적혀있는 숫자가 확률 변수니까 0, 2, 4, 6이죠. 그럼 우리가 이 녀석의 평균하고 분산을 이렇게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자, 이거는 실제로 모평균이야. 그 다음에 얘는 모분산이야. 얘는 스몰 m이고 얘는 시그마 제곱이야. 모평균, 모분산. 그래서 얘는 실제로 5가 됐어. 오케이? 자, 그런데 자, 이제 이렇게 보는 거야. 자, 위에 모집단에서 복원 추출로 카드를 한 장씩 2번 뽑을 거예요. 그러니까 카드가 이렇게 0, 2, 4, 6, 4개가 있는데 여기서 카드를 2번 뽑을 거야. 그래서 처음에 뽑히는 카드의 숫자를 x1이라고 하고 두 번째 뽑히는 카드의 숫자를 x2로 할 거야. 그죠? 첫 번째 카드에 적혀 있는 건 x1, 두 번째가 x2야. 그 다음에 이들의 평균이 표본 평균이죠. 그제? 그러면 얘네 둘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눈 것이지. 근데 내가 자 봐봐. 처음에 0 뽑고 2를 뽑으면 x 반은 1이잖아요. 근데 처음에 4 뽑고 2를 뽑으면 x 반은 3이 되지. 그러면 내가 어떤 카드를 뽑느냐에 따라서 여기 있는 이 지금 표본 평균이 바뀌잖아. 그래서 얘가 확률 변수가 되는 거라고. 오케이? 그래서 그 값이 바뀜으로 x바가 가질 수 있는 값은 오른쪽 표와 같다. 그래서 실제로 자 0, 2, 4, 6, 0, 2, 4를 만들고 이게 첫 번째 뽑히는 숫자고 이게 두 번째 뽑히는 숫자야. 그래서 이 녀석들 이거 2개 더한 다음에 2로 나누고 이거 2개 더한 다음에 2로 나누고 이거 2개 더한 다음에 2로 나눠서 쭉 구한 거예요. 그지? 그랬을 때 자 여기에 있는 확률 분포는 x바의 확률 분포야. 그래서 이 표에 나와 있는 계산 결과가 0부터 0, 1, 2, 3, 4, 6까지 나오거든. 그럼 실제 여기 있는 지금 표가 16개인데 16개 중에 하나, 16개 중에 2개, 16개 중에 3개 이런 식으로 쭉 확률 분포표가 나오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자, 이 표본 평균의 평균을 실제 우리 평균 구하는 식으로 구했더니 어머, 얘는 모평균이랑 똑같이 나오지.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자 표본 평균의 분산을 실제로 구해봤더니 어머 얘는 모 분산이 아까 5였잖아요. 모 분산을 2로 나눈 거야. 여기 있는 2는 뭐야? 표본의 개수지. 우리가 지금 표본을 2개 뽑기로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해봐도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보충학습을 무한 반복 읽어보셔야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 봐봐. 이해했어요? 자, 이걸 잘 읽어보시고요. 자, 보자. 그 다음에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이 개념 익히기부터 해서 문제 풀이를 할게요. 자, 그러면